네, 안녕하세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에서 뜨거운 핫키워드 해시태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애플페이 국내 진출이 임박하면서 간편 결제 시장이 정말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75개국에서 이미 애플페이가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출시된 지 약 10년 만에 드디어 한국에 상륙하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애플페이 고객들을 위한 단말기 교체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디야커피, 메가커피 등은 본사가 나서서 전국 매장의 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등 SPC 그룹들은 가맹점의 애플페이 단말기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이미 시장에서 들썩거렸던 터라 리뷰가 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페이 대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전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황스타그램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목요일 순서는요. 피너스탁의 주식 독설가 김동훈 전문가와 매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요즘 그 주식 직접 투자는 좀 하고 계세요? 요즘 약간 좀 혼조세가 계속 좀 횡보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떠세요? 좀 느낌이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가게 될까요? 지금 미국장 하락에 따른 원인으로 이제 우리 시장도 지금 잠시 주춤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좀 주춤하고 있죠. 워낙 일희일비하는 미국장이니까 그러니까요. 당장 오늘 밤에 미국장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네. 그리고 우리 시장도 또 미국장을 따라가는 영향이 크니까 네. 거기에 또 맞춰지지 않겠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오늘 그중에서 시가총액 1위 애플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예. 해요. 네. 예, 제가 또 굉장히 좀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하고 저희 둘이 맨날 애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고 있었죠. 예, 애플 뭐 120달러 오면 산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123달러까지 와서 못 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못 샀다. 결국은 못 샀어요. 안타깝게 못 사게 했는데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에 이제 상륙한다라고 작년부터 그래요, 계속 이야기가 네.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이 애플페이 이 간편결제 시장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는데 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파급이 있을까? 애플페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일단 맨 처음에 네. 애플페이가 상용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작년 9월입니다. 맞아요, 작년이에요. 네, 작년 9월쯤인데 그때부터 이제 관련주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이 막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네. 뭐 출시가 임박했다고 했다가 다시 지연된다고 했다가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 2월 1일에 갑자기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 예, 어떤 소식입니까? 갑자기 출시가 지연된다. 네. 맞아. 만약 현희 씨가 지금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애플 관련 주식, 국내에 있는 네. 애플 관련 주식. 관련주, 테마주. 네. 그걸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만약에 출시가 지연된다고 했다. 열받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짜증나죠. 그 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은 2월 3일 날 바로 이틀 뒤죠. 네네. 금융위에서 공식 발표를 해버립니다. 뭐라고요? 애플페이를 허용하겠다. 맞아요. 그런 기사 본것 그때를 같아요. 시점으로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리 났었죠. 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2월 8일 정도까지 계속 올랐는데 마침 또 2월 8일 날 애플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또 해버립니다. 우리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렇죠. 네, 그 소식이 나옴으로부터 그만큼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네. 그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이제 3월에 이제 출시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이제 대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형 이제 가맹점들 중심으로 이제 애플페이 단말기들이 이제 지급이 다 되고 이제 마무리 시점에 그러니까요.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아니 뭐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준다라는 얘기도 네. 있어요. 단말기에 있어서. 네네. 예.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사실 삼성페이를 많이 쓰잖아요. 네. 저도 역시 굉장히 잘 이용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로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외국에 다녀왔으니까 삼성페이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전 세계 5억 명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10대, 20대는 애플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네. 그 약간 뭐 부수적인 뭐 이어폰이나 이런 무선 이어폰이나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판매에 효과가 있고 또 뭐 이런 워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인기가 높은 종목 중에 네네. 하나고 또 향후 아이폰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네. 53%예요. 그렇죠. 그 젊은 세대들이 점점 아이폰을 사용하는 점유율이 늘어나가고 있다는 건 들어가고 미래에도
더 아이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겠죠. 그럼 애플페이 사용도 자연스럽게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늘어난다.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애플페이가 그러면 이제 도입이 된다 하면은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좀 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네네네. 예, 5억 명 정도의 아이폰 사용자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미 애플페이 단말기들이 쫙 설치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10대, 20대의 점유율이 무려 52%예요. 너무 좋아요. 걔들이 평생 10대, 20대겠어요. 네. 30대, 40대, 40대, 50대가 돼도 이제 계속 아이폰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점유율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아이폰 사용 제가 점유율이. 그거 많이 물어봤어요. 그 10대들, 20대들한테 특히 20대들한테 좀 네네. 많이 물어봤는데 핸드폰 사준다고 하면 뭐 갖고 싶어? 그러면 다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네. 삼성 핸드폰을 쓰면 약간 좀 나이가 좀 네. 들어 보이고 좀 연령대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느끼나 봐요. 그렇죠. 이제 요즘에는. 향후에 근데 이제 애플 아이폰으로 바꾸겠다는 사람들도 53% 네, 그렇게 맞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아지고 점유율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점유율이 높아지는 만큼 애플페이 사용자도 늘어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전망이 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플페이 공세에 삼성전자가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 3,150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 페이 사용자들이 삼성페이 결제 방식 도입을 통해서 전국 대부분 오프라인 결제처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네.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온라인 쇼핑 해봤어요? 네, 좀 많이 하죠. 네, 저도 예.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 결제창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이제 네이버 페이라고 이래 저거 결제창이 있어요. 사용합니다. 예, 그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제 카드 등록시켜 놓고 비밀번호 누르면은 네, 그렇게 맞아요. 되는 거죠. 그런 네이버 페이가 이제 온라인 스토어 가맹점 수가 이제 55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엄청나군요. 그리고 이미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오프라인에서 가맹점이 이제 300만 개 정도가 이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삼성과 애플이 이제 합작을 하게 되면은 온라인 55만과 오프라인 300만이 합쳐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355만의 가맹점들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간지러웠던 부분을 서로 이제 긁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오프라인이 부족했는데 오프라인을 진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부족했는데 이제 또 온라인 진출이 가능하게 된 것인 거죠. 네네. 서로가 이제 합작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네. 저도 삼성페이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삼성페이에서 이게 두려웠는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네. 무슨 항공권이라든가 뭐 차키라든가 이런 거를 삼성페이에다 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잘 쓰일 수 있냐, 뭐 포인트 카드라든가 잘 쓰일 수 있느냐는 아직은 좀 잘 모르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네. 이런 동맹이 결과적으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애플페이의 네. 이제 이 뭐랄까 좀 도전을 좀 밀어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예. 그 반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 많은 숙제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일단 단말기예요. 단말기예요. 예. 개수가 총 280만 개 중에 이제 6만 개에서 7만 개 정도밖에 없고요. 시장 점유율이 이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럼 그 단말기를 어떻게 이제 NFC 이제 탑재가 된 그런 단말기로 이제 보급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또 한 개 더 있어요.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수수료. 네. 카드사의 0.1%에서 0.15% 정도 이렇게 수수료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숙제들을 좀 풀어야 한다. 애플이 삼성페이만큼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네네. 같거든요.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좀 가고 있습니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페이보다 실제로 이제 7개월 정도 앞서서 오프라인 결제를 맞아요.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오프라인 결제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34%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애플페이가 들어온다니까 카카오페이 긴장을 해야 되지 긴장해야죠.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삼성페이하고 네이버페이까지 이제 합작을 했어. 그 손을 잡았죠. 더 긴장이 되겠죠. 카카오페이가 애플페이를 손을 네. 잡을 네네. 일은 없겠죠? 네. 그렇게 이제 카카오가 있습니까? 이제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카카오는 지금까지 아이폰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폰 애플 월렛에 카카오페이가 들어가기 있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해외에서 간편 결제를 위해서 그런 결제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마카오, 일본, 뭐 프랑스 이런 백화점 등등에서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아이폰 서비스에 이제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입지를 다지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그렇다면은 네이버페이가 있고 삼성페이가 있고 애플페이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있잖아요. 네.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겠죠.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결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하나는 NFC 방식이 있고요. NFC 방식이 애플페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근거리 결제 방식. 그렇죠. 그리고 MTS라고 마그네틱 결제 방식이 있어요. 그게 삼성페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NFC 방식이 지금 단말기 보급이 현저하게 없으니까 지금 그 단말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보급을 넓혀야 이제 애플페이가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고요. 결국 단말기 싸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페이하고 삼성페이는 어차피 이제 시너지 효과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기존의 단말기는 삼성페이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355만이라는 가맹점에서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거기서 이제 애플페이는 또 이제 카드사 수수료나 뭐 단말기 보급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단말기 설치 비용이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네네네. 근데 그건 또 무슨 어떤 현대카드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그런 소식도 얘기가 있죠. 있고 예,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부담은 해소해 준다. 그래서 지금 장점과 단점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 가고 있다. 단점은 점점 해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애플페이의 최대 단점은 단말기가 없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근거리 무선통신 NFC 방식으로 단말기를 설치해야지만 쓸 수 있었는데 네네. 그걸 이제 현대카드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보급을 하기로 했고 보급을 그다음에 하고. 뭐 이렇게 돈도 지원을 해준다, 보조금도 지급을 해준다라고 했고 삼성의 제일 큰 장점이 사실 이거잖아요. 마그네틱 보안 전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의 단말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카드 긁었을 때 그게 다 마그네틱 방식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 기본이 다 깔려 있어서 삼성이 한국에서만큼은 삼성페이가 거의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던 거죠. 사실 애플과 삼성 글쎄요, 뭐 점유율에 있어서 이런 페이가 어떻게 변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애플은 그 중국의 이제 잘못한 그 리오프닝에 그게 기반해가지고 이제 애플이 못했잖아요. 네. 예, 그 제작을 잘 못해서 많이 안 팔렸잖아요. 그 틈을 좀 이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잘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희 씨 지금 삼성폰 쓰고 계시죠? 전 삼성폰, 삼성 시계, 네. 예, 저는 국산만 거의 쓰는 편입니다. 결국은 이제 애플이냐 삼성이냐 네. 이 점유율 싸움에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젊은 세대들의 충성도가 높은 아이폰이냐 네. 아니면 기존에 이제 삼성폰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이냐 예, 그런 차이가 있는데 네. 일단 휴대폰이라는 게 우리가 결제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왜 했어요? 우리 전화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왜 삼성폰을 쓰냐고 물어봤을 때 통화 녹음 기능이 너무 좋아서 그것도 애플은 안 맞아요. 되기 때문에 그 여기 지금 매일 그렇죠. 경제 TV잖아요. 네. 여기 기자분들 다 삼성폰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녹음이 안 되면 쓸 이유가 네. 없는 게 되니까. 진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삼성폰을 맞아요.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네네. 결제가 핸드폰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결제 방식에 따라서 이 점유율을 논하기는 힘들다. 맞아요. 결국은 네. 휴대폰 점유율에 따라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이 결제가 쉽게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사용하겠다. 이런 흐름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사실 저도 페이로 이 기계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완벽한 네. 이유를 제시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 쓰는 사람은 삼성페이 쓰는 거고 네. 애플 쓰는 사람은 애플페이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과연 이 애플페이가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점유율을 확보할지는 좀 궁금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NFC 방식으로 흘러가긴 맞아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 그러니까 삼성페이 해외에서 써보신 분 계십니까? 못 써요. 네, 한 번도 써본 적이 삼성페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한번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근데 나라도 이제 있었어요. 휴대폰 자체로는 이제 NFC와 MTS 다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삼성페이가 또 점유율을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페이 관련주 그러면 이제 좀 종목을 좀 알려주셔야죠. 예, 우리가 뭐 그냥 목요일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자 수혜주. 페이 관련 수혜주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애플 관련된 종목으로는 애플 관련주요? 한국정보통신 오. 그리고 뭐 하잉크 코리아, KG 이니시스, 나이스 정보통신 그리고 이루온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이제 벤사라고 해가지고 가맹점하고 이제 카드 회사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줘서 이제 결제를 도와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네네네. 좀 특별한 게 이제 이루온인데 이루온은 이제 NFC 유심 칩을 이제 생산하는 유심칩 생산.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도 이런 벤사 중에서 시장 점유율의 1위를 네.
가지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회사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만 전해드리고 가면 뭐 주독이 아니죠. 아니요, 예. 삼성하고 또 네이버 관련주도 있어요. 아니요, 1등이 누굽니까? 원픽. 아니 잠깐만. 네. 삼성하고 네이버 나 페이 너무 관련주도 궁금한데. 있다니까. 아니 네. 애플에서 원픽, 삼성페이에서 원픽 뽑아주세요. 하나 찝어 그냥 애플에서요. 아 이거 우리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삼성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예. 페니 씨는 애플에서 찍고 저는 네. 삼성에서 찍고.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삼성페이 관련주를 저는 더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 왜요? 관련주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뭐 지니틱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다날, 뭐 파트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NFC 방식 결제 반도체를 이제 생산해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MST를 이용해서 이제 NFC 반도체를 또 개발한 업체고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페이를 위한 이 지문 인증 결제 방식, 예, 그게 국내에서 생체 인증을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시킨 이거 그런 회사예요.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NFC 그런 안테나나 그런 칩을 제공하고 있다. 예. 이런 관련주들이 일단 있습니다. 예. 제일 좋은 주식이 뭡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예. 일단 사람들은 예.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다르잖아요. 좀 당황하지 마시고 아니. 말씀해주세요. 자, 예. 짧게. 가치주를 선호하는 사람도 네. 있고 뭐 자, 가치주로서. 가치는 없지만 네. 차트적으로 굉장히 빨리 오르는 회사가 그거 있고. 해주세요, 그거. 저 그거 같은 뭡니까? 경우는 네. 이제 그냥 빨리 오르는 게 장땡이다. 그게 뭐예요? 그 주식이 뭐예요? 저는 지니틱스로 선택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나왔습니다. 그 주식 한번 네.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한번 네네.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예,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주식 독설가 김동훈 씨였습니다. 황스타킹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도 역시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태양님께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방송이라니라고. 그렇죠. 저는 얻어가는 것보다 제 책도 잃어야 되고 역시 이분께도 또 제 책을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저희에게 졸탄쇼인가요? 예, 졸탄쇼 공연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당첨자께서는 밑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두 번째 주까지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월요일 저녁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